지금 손에 쥔 폰이 제일 무서운 물건이 된 적 있으시죠? 뉴스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고 계좌를 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시고 열어보자마자 또 한숨이 나오고 다시 닫고 그날 하루가 괜히 흐트러집니다. 집에서는 아이들 숙제 챙기고 배우자 표정 살피고 회사에서는 티 안 나게 버티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쇼츠 하나에서 QLD, TQQQ 같은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이걸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걸로 인생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나는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도박하고 싶은 게 아닌데 왜 이런 단어가 자꾸 마음을 흔드는지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돈 얘기만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돈은 늘 마지막에 터지는 결과물이고 그 앞에는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계좌도 흔들리고 사람이 중심을 잡을 때 계좌도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다들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열쇠를 잃어버리고 유명한 사람도 기본적인 걸 놓치고 강한 척하는 사람도 밤에 혼자 울고 잘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자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는 예전에는 잘했었다고 그 말이 나오는 시점이 오히려 회복의 입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지면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움직이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은 그럴 때 한번 멈추라고 합니다. 앞으로 3걸음 가고 싶으면 그 전에 안으로 3걸음 들어가라고 합니다. 깊이 없이 속도만 내면 결국 더 크게 흔들립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수익률을 더 빨리 올리겠다고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 계좌는 감정의 쓰레기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겪으셨을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들어오면 잠깐 숨이 쉽니다. 며칠 뒤 카드값이 빠집니다. 대출이 빠집니다. 보험료가 빠집니다. 아이 학원비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숨이 막힙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지출에도 화가 나고 작은 손실에도 밤잠이 깨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가 한 방에 벌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QLD, TQQQ 같은 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품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상품을 잡아도 결국 불안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불안을 다루는 방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시장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뭐라고 하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에너지의 누수를 막는 겁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계속 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의 시선에 에너지를 쓰는 순간 내 인생은 남의 댓글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민한 걸 남은 3초 보고 지나갑니다. 그 3초 때문에 내가 하루를 잃으면 그건 투자도 아니고 인생도 아닙니다. 이제 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공포에 반응하는 비용입니다. 남들이 떠들 때 따라가고 남들이 조용할 때 팔고 그 반복이 수익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는 내 삶의 리듬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규칙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관계에서 상대를 바꿀 수 없듯이 시장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QLD와 TQQQ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겠습니다. 이 두 상품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속도를 파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편하게 말하면 잘 오를 때는 빠르고 흔들릴 때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먼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계좌는 내 멘탈을 시험하는 시험지가 됩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면 계좌는 내 규칙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장이 됩니다. QLD는 나스닥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이고 TQQQ는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장기 방치가 위험한 겁니다.
방치가 위험한 이유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상품들은 보통 매일매일 수익률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요동치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수익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라는 말을 붙이려면 반드시 관리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야 합니다. 관리 없는 장기는 희망이고 관리 있는 장기는 전략입니다. 그럼 중년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정답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매우 현실적인 틀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비중은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내 인생의 바닥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바닥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생활비 몇 개월치의 완충자금, 갑작스런 병원비나 가족 이벤트가 와도 계좌를 팔지 않게 해주는 장치,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팔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둘째, 투자금의 역할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계좌에서 굴리면 그 계좌는 곧 내 불안의 저장고가 됩니다.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10년 뒤에 쓸 돈과 다음 달에 쓸 돈과 아이, 학원비와 내 노후 방어 자금과 내 성장 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저는 투자금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덩어리는 방어 자금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기본 성장 자금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공격 성장 자금입니다. QLD와 TQQQ는 세 번째 덩어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첫 번째에 넣는 순간 밤잠이 사라집니다. 셋째, 비중은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이 되면 수익은 따라옵니다. 지속이 안 되면 수익은 한 번 와도 결국 사라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출발은 이겁니다. 전체 투자금 중에서 QLD는 적당한 비중으로, TQQQ는 더 작은 비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격 덩어리 안에서 QLD가 주력이고 TQQQ는 가속 페달 역할로 아주 일부만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는 속도를 얻고 하락장에서는 내 멘탈이 부서지는 걸 막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넷째, 매수 방식은 한 번에 찍지 마시고 규칙을 정해서 나눠서 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수 타이밍을 찍는 순간부터 도박이 됩니다. 반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나눠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규칙이 오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이런 구조입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큰 하락이 왔을 때만 추가 규칙이 작동합니다. 큰 하락이라는 걸 감으로 정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숫자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리면 1차, 20% 이상 밀리면 2차, 30% 이상 밀리면 3차처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QLD와 TQQQ의 비중을 다르게 씁니다. 1차에서는 QLD 중심, 2차에서도 QLD 중심, 3차에서만 TQQQ를 아주 일부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팔 때의 규칙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살 때는 대담하고 팔 때는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팔 규칙이 없으면 수익은 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다시 올 것 같아서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권합니다. 살 규칙보다 팔 규칙을 더 먼저 쓰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비중이 너무 커지면 일부를 줄입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줄입니다. 이렇게 줄인 돈은 다시 방어 자금이나 기본 성장 자금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공격 덩어리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공격 덩어리는 내 인생의 엔진이 되지만 운전대는 내가 잡습니다. 여기서 숫자, 감각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 이야기를 들으면 감이 없어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적립식 숫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은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매달 50만원을 넣습니다. 연 평균 수익률을 8%로 가정합니다. 10년이면 약 9,006만 2,137원이 됩니다. 매달 50만원을 넣고 연 10%를 가정하면 10년이면 약 9,993만 1,928원이 됩니다. 연 12%를 가정하면 10년이면 약 1억 1,096만 5,021원이 됩니다. 15년이면 훨씬 커집니다. 매달 50만원,
연 8% 가정이면 15년 약 1억 6,880만 3,151원입니다. 매달 50만원, 연 10% 가정이면 15년 약 1억 9,922만 1,985원입니다. 매달 50만원, 연 12% 가정이면 15년 약 2억 3,572만 8,917원입니다. 이 숫자는 확정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정입니다. 지속은 숫자를 키웁니다. 그리고 지속은 마음이 편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LD와 TQQQ로 더 큰 수익을 노리면 더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만큼 흔들림도 커집니다. 그래서 빠르기만 원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속도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바로 멘탈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이쯤에서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삶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순간은 보통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무릎 꿇는 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딱 하나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솔직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서운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한 다음에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속이면 내 선택이 무너집니다. 돈은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이 터집니다. 겉으로는 돈 때문이라고 싸우지만 실제로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이건 내 돈이냐? 우리 돈이냐? 나는 어디까지 책임지냐? 당신은 어디까지 책임지냐? 이런 경계의 문제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행동으로 싸웁니다. 카드를 누가 내느냐로 싸우고, 지출을 숨기느냐로 싸우고, 계좌를 몰래 보느냐로 싸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꼭 숫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잘합니다.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수익률을 올립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투자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QLD와 TQQQ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지 아주 실전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의 소득, 부채, 생활비, 건강상태,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시 하나입니다. 매달 투자 가능한 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70만원은 기본 성장 덩어리로 갑니다. 30만원이 공격 성장 덩어리입니다. 공격 덩어리 30만원 중에서 QLD가 20만원, TQQQ가 10만원입니다. 이 비율은 제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TQQQ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이렇게 둡니다. 매달 같은 날 자동으로 매수합니다. 뉴스를 보고 바꾸지 않습니다. 친구 말 듣고 바꾸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리 써놓은 조건이 오면 추가로 매수합니다. 조건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이게 바로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규칙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예시 둘입니다. 갑자기 큰 하락이 와서 공격 덩어리가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겁이 나서 팔아버립니다. 둘째, 화가 나서 물타기를 과하게 합니다. 둘 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의 규칙을 권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되 한 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현금도 남깁니다.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구간을 먹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생존 확률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예시 셋입니다. 상승장이 와서 공격 덩어리가 너무 커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규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때 일부를 줄여서 기본 성장 덩어리로 옮깁니다. 이거라면 내 인생의 안정감이 올라가고 다음 하락장에서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진짜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올 때 쓸 돈이 남아있지 않아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실 겁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안전하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문제는 질문 없이 달리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비중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비중이 건강해지면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QLD는 속도와 안정의 중간쯤에 있고 TQQQ는 속도 쪽으로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QLD가 더 오래 붙잡기 쉽고 TQQQ는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 다를 같이 쓰더라도 비중을 다르게 두는 게 보통 더 현실적입니다. 둘째,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매달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나눠서가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목돈은 멘탈을 흔듭니다.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최고의 상품도 최악이 됩니다. 나눠서 들어가면 내 인생이 투자에 먹히지 않습니다. 셋째,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락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장은 원래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락장에 내가 무엇을 할지 미리 써두는 겁니다. 아무 규칙 없이 하락장을 맞으면 그때는 공포가 규칙이 됩니다. 공포의 규칙은 늘 최악의 타이밍에 작동합니다. 넷째, 손실을 보면 팔아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에서는 손실을 보는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매도하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영원히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작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중이 작으면 손실을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면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좌를 하루에 몇 번 봐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볼수록 불리합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루 단위의 흔들림을 보면 사람은 의미 없는 결정을 합니다. 시장은 흔들리는데 내 마음까지 같이 흔들리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탑승객입니다. 저는 차라리 보는 시간을 정하시라고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정해진 날에만 점검하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인생의 규칙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규칙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규칙이 없는 사람은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내 규칙 한 장을 쓰는 일입니다. 내가 언제 사고, 언제 더 사고, 언제 줄이고, 언제 쉬는지, 내가 흔들릴 때 지킬 문장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시장이 뭐라 하든 내 에너지를 지키는 문장 하나. 그리고 그 문장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인생은 완벽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다시 세우고 다시 배우고 다시 깊어지면서 좋아집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흔들렸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겁이 났다면 그건 내 인생을 지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규칙을 쓰십시오. QLD와 TQQQ를 하든 안 하든 그 규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월 투자금 기준으로 QLD와 TQQQ 비중, 분할 매수 구간, 리밸런싱 규칙, 그리고 계좌를 봐도 되는 횟수까지 한 장짜리 규칙표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달 투자 가능 금액, 대출이나 고정 지출이 큰 편인지, 그리고 공격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세 가지만 주시면 됩니다.